네, 오늘의 이용 교육은 레프웍스 참고문헌 관리 도구라고 합니다. 자, 이 도구의 큰 쓰임새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자료 조사한 내용을 여기서 관리하는 측면. 그래서 연구 저작물을 관리하는 측면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서나 연구 논문, 학위 논문 준비하실 때 레퍼런스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레퍼런스를 정리를 하실 때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그걸 인용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 인용 스타일이 굉장히 복잡 다단하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면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레프웍스는 참고 문헌을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거를 토대로 특정 인용 스타일을 선택했을 때 1차적으로 틀을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의 이용 교육은 제가 주기적으로 이제 기본 교육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 교육에선 계정 생성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되는 기능, 아셔야 되는 기능을 먼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다뤄지지 못했던 심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폭스는 사실 기능이 꾸준히 이제 업데이트되고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제가 조금 오늘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평소에 이제 내가 랩폭스 요거 기능 요거를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마지막에 기능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메뉴가 또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미 다른 분들이 여러분하고 비슷한 의견을 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제안할 수 있는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 되었던 내용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부터 기능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기존에 교육에서 짤막하게 다뤘거나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분을 제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RCM.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문서 작성 도구인 구글 독스 워드 한글 여기서 내주라고 하죠.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저자명하고 아니면 번호로 이렇게 써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할 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마의 구간은 사실 출력 스타일 편집기입니다. 여러분들 출력 스타일 편집기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온다라고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왜 발생할 수 있는지를 먼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예시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요럴 때는 여기를 손대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를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출력 스타일 편집기를 다뤄보시면은 인용 스타일과 내가 서치 정보 저장한 내용들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위주로 드릴게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 안에 있는 애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값을 도출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이제 어드밴스 레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튜토리얼의 영상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숙지하신 다음에 필요하실 때 이 부분을 좀 다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출력 스타일 편집기를 활용을 하다가 이거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잘 안 나온다. 아니면 나는 조금만 수정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수동으로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문서상에 내주와 레퍼런스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링크가 있어요. 필드 코드라고 합니다. 얘를 제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수동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또 언제 또 필요하냐면 연구자분들 투고하실 때 이 필드 코드를 제거를 하지 않고 제출을 하게 되면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레퍼런스 리스트를 논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 활용할 때는 이 엑셀 파일로 이제 반출을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 많으실 거예요. 그거 이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엑셀 파일로 반출했을 때 약간 언어적인 설정 때문에 깨질 수가 있어요. 그거 이제 해결 방법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지 관리 도구가 사실 랩웍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엔드노트도 있고, 조테로도 있고, 맨들레이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지 관리 도구 간에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파일의 포맷이 있어요. 레퍼런스의 표준 파일 포맷이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랩폭스 사용하다가 뭐 엔드노트로 갈아타게 됐어요. 자, 조금 더 고급 기능이 필요해요. 우리 학교에서 엔드노트도 구독하네. 이제 이 데이터를 백업해서 여기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드노트에 있는 데이터 부득이 또 랩폭스로 또 옮기셔야 될 때 마찬가지로 엔드노트에서 얘로 가져오는 거. 자, 이 부분만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랩폭스에 관련된 업데이트, 최근에 있었던 업데이트라거나 이런 정보를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랩폭스는 페이지 안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런 리소스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슬라이드 상에 제가 캡처를 넣어놨습니다. 요 위치에 있습니다. 라는 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랩폭스 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랩폭스에서 로그인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물음표 아이콘이 있어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지식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하나씩 페이지를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이드라인이라거나 텍스트나 캡처로 되어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 있죠? 그거는 이제 지식센터를 가면 있습니다. 자, 지식센터 페이지입니다. 들어왔는데, 영어예요. 선생님, 저 이거 영어 좀 부담스러운데요? 네, 여기 커서 갖다 대시면 여기 한국어가 보입니다. 자, 요렇게. 여기도 한국어. 자, 나머지 요런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 팀에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영어로 부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프로덕트 도큐멘테이션의 한국어, 또 릴리즈 노트도 여기 또 보여드릴 거예요. 프로덕트 도큐멘테이션 한국어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가이드라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여기 기술 지원 문서 모음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텍스트와 캡처로 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요 화면은 어디요? 물음표에서 지식센터. 자, 그 다음에 이제 배포 참고사항 가보겠습니다. 이게 릴리즈 노트예요. 기능, 업데이트, 수정, 개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유 한글 여기 있네. 그럼 이제 연도별로 여러분들이 랩웍스에서 업데이트된 기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사항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표절 및 AI 컨텐츠 검사기. 최근에 이제 AI로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게 많다 보니까 그거를 검사하기 위한 기능이 파일럿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랩웍스는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서나 연구 논문이라거나 학위 논문 작성하실 때 내용을 작성하실 때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런 내용들을 작성을 하시면은 이제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절 검증 도구를 통해서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그 표절 검증 도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구독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가이드라인에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얘는 무슨 쓰임새냐?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면은 여기 페이지에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랩웍스와 별도의 기능이고요. 카피리크라는 표절하고 AI로 생성된 컨텐츠를 체크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클리리베이트는 모든 사용자에게 월 40크레딧, 이게 유료 서비스예요. 근데 40크레딧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테스트 열심히 잘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넣어놨고요. 크레딧 한 개는 250단어래요. 이거 만약에 이제 기관에서 교육할 때 이거를 보여주고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작성한 텍스트 250단어 분량, 그리고 AI가 작성한 텍스트 250단어 분량을 넣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기능들이 파일럿으로 붙었다라는 거 들어갔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RCM이라거나 워드 구글 독스 버전 그 RCM 있죠?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기능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뭐 사이테이션 포매팅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최근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은 조금 더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문서에다가 이 인용 형식 지정이라는 요게 꺼져 있는 상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위치가 어디냐면요. RCM 패널에서 여기 줄 3개짜리 메뉴 있죠. 자, 입력하시기 전부터 꺼져 있어야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입력을 이걸 킨 상태로 한 다음에 다시 끈다고 해서 이게 변경이 되진 않더라고요. 여기 줄 3개짜리 메뉴에서 인용 형식 지정 요게 꺼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이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여기 보시면 미리 보기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저자명과 출판 연도와 아마도 이제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값인 것 같아요. 이제 인용 형식 지정을 꺼놓은 상태가 되면은 저자명과 출판 연도와 요거는 아마도 이제 레퍼런스 아이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장될 때 부여되는 이제 일련 번호 있죠? 그 레퍼런스 아이디. 자, 그게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레퍼런스 번호를 가지고서 또 이렇게 관리를 하실 분들, 또 뭐 만약에 이제 이 논문 간의 구분을 할 때 같은 논문인지 이렇게 보는데 이 레퍼런스 번호가 뭐 유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디서 해요? 줄 3개짜리에서 인용 형식 지정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요 기능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RCM에서 제가 세부적인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인용 스타일은 사실 업데이트가 주기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것을 추가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CM에서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은 조금 이따 요거는 제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입력을 하는데 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챕터를 인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책 전체가 아니라 이 책에 있는 첫 번째 챕터의 내용을 참고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 책인데 이 책을 내가 한 뭐 2번, 3번 인용을 했어요. 내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책에 처음에 인용할 때는 뭐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했고 두 번째 내가 똑같은 책을 인용할 때에는 20페이지에 나온 걸 참고했어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옵션들이 확대가 된 거예요. 어떤 것도 확대가 됐냐면은 내가 참고한 자료에서 뭐 예를 들어서 피규어, 그림 몇 번을 참고했어요.
그런 거를 또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개선이라거나 업데이트 사항도 나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인용 스타일을 적용할 때 이 레퍼런스의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헌의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널 아티클.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될 때 최근에는 뭐 동영상, 그냥 동영상이 아니라 이제 스트리밍도 나오고 있어요. 뭐 유튜브라거나 이런 거를 이제 보고 나서 그 부분을 이제 인용을 했을 때는 이제 스트리밍 이런 걸로 이제 적용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레퍼런스의 유형이 이제 기존에 없던 매체가 생겨가지고 이거를 정의해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능이 이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그에 대한 수정사항이라거나 그때그때 이제 업데이트되는 인용 스타일에 대한 내용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드 상에 제가 이 부분을 포함을 해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학부생분들은 그냥 아 저런 게 있나 보다라고 들으시면 되고요. 대학원생 이상 연구자분들은 자 이거는 국제학술지 투고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제학술지 중에서도 이 도구는 이제 에디티지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AI 툴이에요. 페이퍼 파일 프리플라이트, 프리 서브미션 체크라고 되어 있죠. 연구자분들이 논문을 준비하셔가지고 제출을 하기 전에 이제 학회지 혹은 학술지에 형식적인 틀이 있습니다. 레프웍스는 그 중에서 참고 문헌만 다루게 되고요. 형식적으로 그림을 정리할 때, 표를 정리할 때 여기 범례라고 하죠. 위에 이렇게 뭐 꽃표라거나 그리고 이제 십자가 표시 막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형식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형식적인 요소들을 이제 연구자분들이 지킬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AI가 체크해 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사용하느냐? 내가 국제학술지 투고를 준비하고 여기서 지원이 되는 학술지에 투고를 하려고 해요. 그럼 그 형식적인 틀을 내가 잘 작성했나를 얘가 이제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요 기능은 이제 워드 파일, PDF 파일, RCM에서는 이제 워드랑 구글 독스 버전에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는 어디냐면은 RCM 메뉴에서 줄 3개짜리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페이퍼 파일 프리플라이트, 프리 서브미션 체크인데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비 제출 전 확인.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자, 이렇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페이지에 제가 여러 단계를 말씀드렸죠. 국제학술지 투고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 컨피규어를 보시면은 학술지 목록이 있어요. 자, 이 학술지의 형식적인 틀을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나 마침 여기에 투고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작성이 다 된 상태에서 이제 형식적인 거 여기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레프웍스와 별도의 기능이고요. 이제 국제학술지 투고 중에서도 여기 지원이 되는 이런 학술지에 내가 투고할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활용해서 형식적인 틀을 한번 손쉽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능이 이제 소소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로 이제 쭉 내려가면 이렇게 뭐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업데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 기존의 버그를 수정했을 수도 있고 글로벌에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수정을 한 요소들이 이 릴리즈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위치는 어디였죠? 물음표 클릭했을 때 배포 참고사항이 나옵니다. 발표, 보통 요 발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레프웍스를 접속했을 때 팝업 창으로 나와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팝업창을 꺼버렸다. 그런데 최근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 그거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디서 확인해요? 물음표 클릭하고 발표에서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제 업데이트랑 메뉴 한번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RCM에서 내주 레퍼런스 입력에 관련된 추가적인 활용 팁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먼저 보여드리고 시연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다룰 거 동일한 문헌에서 페이지 정보를 다르게 인용하기. 자, 쉽게 설명드리면 나 책 이 한 권을 참고했는데 위에 단락에서는 내가 10페이지 거 참고했고 뒤에 나오는 단락에서는 내가 20페이지를 참고했어요. 아니면 책인데 책 중에서도 나는 챕터 1을 참고했어. 이런 거를 지정할 때 페이지 정보를 다르게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정 논문의 뭐 표랑 그림, 그럼 이제 번호가 매겨져 있죠. 그러면 이 논문 중에서도 테이블 1을 인용했어요. 이 논문 중에서도 그림 1을 인용했어요. 이거를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요거를 다르게 입력하고 싶은 내주를 선택하고 드롭다운 목록에서 이런 세부적인 값들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업데이트된 기능에 여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있죠. 옵션들이 이제 추가됐다라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미 입력된 내주 영역에서 레퍼런스를 추가 삭제하는 방법도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다 RCM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RCM에서 내가 이미 입력한 내용을 클릭했을 때 추가하고 이미 입력된 내용을 또 삭제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어요. 오늘 이거를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를 켜야 될까요? 레프웍스 창도 켜야 되지만 이제 워드 파일을 하나 열어가지고 RCM을 제가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위해서 제가 미리 조금 여기다가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워드에서 RCM을 옆에다가 켜놓은 상태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동일한 문헌인데 페이지 정보를 다르게 입력하려고 해요. 이건 책을 인용할 때 많이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제가 동일한 문헌을 여기에 똑같이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인용이 자, 요것도 이제 최근에 추가된 기능인데 내 인용이라는 기능을 들어가시면은 내가 문서상에 입력해 놓은 이 네 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리스트를. 이걸 클릭하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냥 이제 커서를 다른 데다 갖다 대면은 여기가 괄호이고 그냥 텍스트이기 때문에 인식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실 수가 있죠. 내 인용에 들어가시면 얘네들이 인용되어 있는 이 네 줄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총 4번의 네 주가 들어갔지만 요거는 이제 동일한 문헌이잖아요. 그래서 레퍼런스 리스트에는 3편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문헌의 개수가. 근데 제가 이 문헌을 인용을 하는데 페이지를 좀 다르게 가고 싶어요. 21페이지에서 43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페이지 값을 강제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얘의 페이지를 변경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 변경할 내주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옵션이 나옵니다. 페이지 값을 강제로 입력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면은 기본 페이지를 제일 많이 수정하시니까요.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21에서 43인데 저는 30에서 40페이지를 참고했어요. 한 경우에 이렇게 강제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체크, 페이지,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거 입력하고 업데이트를 누르면은 자, 지금 동일한 문헌인데 첫 번째 인용한 거에는 30페이지에서 40페이지로 인용이 됐어요. 두 번째 인용한 거에는 원래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레퍼런스 리스트는 이것과 상관없이 원래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페이지 정보를 다르게 입력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은 언제 유용할까요? 인용 스타일 자체에 이 페이지 정보가 기재가 되어 있을 때 좋고 번호주로 되어 있는 거죠. 1, 2, 3, 4로 되어 있는 애들은 요게 이제 강제로 추가할 수는 있으나 보통은 이렇게 내주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에 많이 이제 좀 입력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값은 이렇게 강제로 입력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이 논문을 내가 인용을 했는데 여기서 그림을 인용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피규어 1번을 인용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체크를 하고 이번에는 체크를 하면 여기에 페이지가 있지만 드롭다운을 클릭하시면은 여기 목록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다른 옵션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책 중에서 챕터 1만 참고했어요. 챕터. 자, 이번에는 이제 그림을 하려고 했었죠. 여기 그림 있죠? 그럼 여기는 피규어 이걸 입력하지 않고 그냥 값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피규어 1번이에요. 1, 그림 1번 하고 업데이트를 해주셔야지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헌 가운데에서 나는 피규어 1번 내용을 토대로 얘를 참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강제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임의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뭐 표도 될 수가 있고, 뭐 작품, 파트, 챕터,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내용인데 부록에 나온 내용들을 참고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인용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추가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영역에다 커서를 두고 커서를 두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RCM에서 해당 문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아래로 좀 내려갈게요. 여기 레퍼런스 추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 내가 입력한 상태인데 여기다가 한 편을 더 추가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인용이 되어 있는 애는 얘인데 제가 이 위에 있는 논문을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고 업데이트까지 해야지 최종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편이었는데 두 편의 내주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얘를 두 편이 입력되어 있는데 하나는 저는 삭제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그 내주 영역 있죠? 위에 것만 남기고 아래 건 지울게요. 아래 거는 선택 해제하고 업데이트. 자,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두 편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를 선택 해제하고 업데이트 하면은 부분 삭제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RCM에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동일한 문헌인데 페이지 정보 다르게. 두 번째, 특정 표나 그림, 그리고 이미 입력된 내용에서 레퍼런스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두 번째 챕터가 벌써 끝났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스타일 편집기입니다. 이미 손 대보신 분들은 이거 되게 생각보다 복잡하다라고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이거 내가 커스터마를 할 수 있다라 그랬는데 한번 사용해 볼까? 생각하셔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출력 스타일 편집기는 인용 스타일이라는 형식적인 틀을 커스터마하는 겁니다. 자, 인용 스타일은 레퍼런스를 정리하기 위한 형식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문헌을
이제 기술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지 정보, 뭐 저자, 제목, 논문, 학술지 표제, 뭐 권호, 뭐 이런 요소들 있죠. 어떤 요소들이 기술이 돼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어떤 게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와야 되는지 순서를 정리를 해주고, 서식을 정리해 줍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영어 논문이랑 한국어 논문 동시에 정리해야 돼요. 근데 영어 논문대로 인용 스타일을 적용하니까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 뭐 한국어 저자명에 뭐 and가 들어간다거나 %% 기호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는 저자명이 여러 명일 때 2명까지만 기재하고 누구누구 씨 외라고 기재를 하는데 영어 버전에서는 이게 etc. and other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한국어 가운데 그게 있으면 되게 좀 어색해 보이겠죠? 그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커스터마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예요. 자, 인용 스타일을 커스터마하기 위한 출력 스타일 편집기 기능입니다. 출력 스타일 편집기는 말 그대로 인용 스타일이라는 참고 문헌을 정리하는 형식적인 틀을 커스터마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메뉴의 위치는 레폭스 페이지에서 참고 문헌 생성 출력 스타일 편집기에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 인용 스타일을 만드실 때에는 자, 내가 처음부터 만들면 너무너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어려운지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일부 수정하는 수준에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용 스타일을 커스터마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반영이 되기까지 필요한 요소들 있죠. 그런 연결고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얘를 적절하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폭스를 들어가시면은 공통적으로 이런 사이테이션 스타일 랭귀지라고 해가지고 인용 스타일을 약간 코딩을 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제 해놓은 애가 있어요. 범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CSL 랭귀지를 이제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화면 캡처를 제가 넣어놓긴 했지만 들어가서 보시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까? 라고 이제 감을 잡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익히기 위해서는 요거를 편집하는 방법이나 얘의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지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조금 쉽고 직관적으로 해놓은 게 출력 스타일 편집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력 스타일 편집기를 들어가시면은 여기를 들어오면은 클릭하다 보면은 뭔가 이건 거 같다라는 추측은 여러분들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들어가면은 이 인용 스타일을 수정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셔야 될 사항, 어떤 범위를 내가 수정하려고 할까? 언어적인 부분, 아까와 같이 한국어 저자를 정리하는 좀 어색한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 서식적인 부분, 뭐 기울임체, 아니면 여기에 이 사이들의 요소들 사이에 들어가는 구분자,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싶을 때 뭐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요소들 있죠. 이런 것들을 더하거나 뺄 때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레퍼런스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문헌의 유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정을 할 때에는 뭐 이 레퍼런스 유형, 내가 자주 사용하는 유형에 예를 들어서 뭐 저자에 관련된 걸 수정을 하려고 해요. 자, 저자는 일반적으로 여기 뭐 거의 대부분의 레퍼런스 유형에 나올 수가 있겠죠. 문헌의 유형에. 자, 그러면 이제 저자에 대한 내가 커스터마를 했어. 저자 수를 바꾼다거나 저자명이 노출되는 형식을 바꾼다거나 그랬으면은 이제 레퍼런스 유형에서 이게 일관되게 적용이 되려면은 이 레퍼런스 유형마다 그거를 형식적으로 지정을 해줘야지 반영이 됩니다.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레퍼런스 유형이 이런 형식적인 틀을 다 지정을 해줘야지 최종 결과값이 잘 나온다. 또, 자, 내가 기존에 저장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가 엉망이야. 빠져있어. 정리가 이상하게 됐어. 그러면은 이 형식적인 틀이 적절하게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없어서 아니면 요 내용에 뭔가 잘못 저장이 돼서 뭐 문헌의 유형이 잘못 저장돼서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말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씩 이제 제가 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제가 예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출력 스타일 편집기는 refoxprocast.com에서 출력 스타일 편집기를 들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아까 보셨던 것 중에 CSL 비주얼 에디터 있죠? 그거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인용 스타일 시각적 편집기 있죠? 요거를 들어가시면은 이 비주얼 에디터가 있어요. 자, 요거까지 다루실 수 있으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서지 관리 도구를 굉장히 천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레벨이 되신 거라고 저는 고려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이제 클릭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규칙성이 있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내가 직접 수정을 하려 그러면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거의 쉬운 버전이 출력 스타일 편집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를 좀 한번 좀 보면서 예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도 같이 볼게요. 이제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문헌들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력 스타일 편집기에서 내가 커스터마를 하려고 해요. 커스터마 하려고 하는 영역이 무엇이냐? 자, 나는 레퍼런스 리스트에 나오는 애를 수정할 거야. 그럼 참고 문헌. 자, 나는 내주에 나오는 걸 수정할 거야.
그럼 여기는 인용. 나는 각주에 나오는 걸 수정할 거야. 각주. 자, 이렇게 영역이 다릅니다. 어느 영역에 반영되는 정보를 바꿀 것인가. 자, 그 다음에 레퍼런스 유형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일부러 몇 개 안 되게 줄여놨습니다. 원래는 되게 길어요. 이 레퍼런스 유형별로 내가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은 PPT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에서 만약에 내가 저자수 조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최대 표시 저자수 20명, 여러 명, 이거 너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수정한다. 아니면 저자, 마지막 저자 이전에 엔드기어 이런 애들 있죠. 이런 부분을 수정했어요. 근데 저자는 이 일반으로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문헌의 유형을 다 이 저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같이 공통되게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보통은 저널 아티클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저널 아티클에서도 여기 얘를 삭제해줘야 되면 얘를 삭제하고 저자수 노출을 조정한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필드를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레퍼런스 유형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문헌 있죠. 그게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레퍼런스 유형이 여기 있어요. 참조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저널 아티클이 아니라 뭐 히어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청문회 자료의 레퍼런스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틀이 적용되지 않아요. 문헌의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형식적인 틀을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그 문헌의 유형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지 얘가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언어 설정은 대체 언어 옵션이라는 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통 인용 스타일이 영어로 되어 있는 애들이 많아요. 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MLA 이쪽은 이제 영어, 영미영문학 언어 이쪽이니까 가시면은 이제 대체 언어 옵션에 좀 다른 언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어는 별도로 이렇게 대체 언어 옵션이 설정되어 있는 인용 스타일이 잘 없어요. 아마도 다른 나라 언어도 비슷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을 조정할 때에는 대체 언어 옵션이라는 걸 설정해 줘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왼편만 설명했어요. 자, 그럼 이제 내가 내용적으로 형식적인 틀을 수정을 해야겠어요. 그러면은 아까 비주얼 에디터는 여기 화면이 보여지긴 하지만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널 아티클에 대해서 수정을 해요. 여기 쭉 나와 있는데 나는 번역 제목이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얘는 삭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여기에다가 좀 뭔가를 더 해줘야 돼요. 더하기를 눌러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판사 이거는 순서를 왔다 갔다 이렇게 더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거를 반영하고 나서 위에 이제 프리뷰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거는 최종적으로 레퍼런스 리스트에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오는지 잘 확인을 하시고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장을 안 하면은 반영이 안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내가 인용 스타일을 커스터마 했어요. 그럼 얘를 최종적으로 어디서 반영을 하느냐? 인용 스타일 선택 화면에서 RCM에서 인용 스타일 변경 여기에 가시면은 여기서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커스터마한 것은 나의 것 목록에 나옵니다. 자, 요걸로 이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내가 인용 스타일을 수정했다면 앞으로 돌아와서 항상 줄 3개짜리 메뉴에서 새로 고침을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자, 내 출력 스타일 편집기에서 분야별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스타일인데 커스터마로 수정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대부분 학위 논문을 정리하는 템플릿이라거나 투고 규정에 나와 있는 거에서 이제 기존의 인용 스타일을 활용하는 예시를 생각해 보면은 그 중에서 좀 일부만 고쳤어요. 그런 거를 적용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추가 삭제하고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틀이 없다면 거기다가 이제 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템플릿이라거나 그런 규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가시면 되는 거고 그 규정상에 기존의 인용 스타일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 그럼 이제 추가하거나 삭제해서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내주랑 참고 문헌에 보여지는 저자수를 다르게 설정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하나씩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내주에 표시되는 저자수. 상대적으로 여기는 공간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저자수를 좀 조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참고 문헌에 나오는 저자수는 조금 더 넉넉하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 기존에 참고 문헌에서 너무 많은 저자수가 표시가 되니까 요걸 좀 줄이고 싶어요. 그럴 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어느 영역 수정할 거야? 내주를 수정할 거면 여기 인용해서 내주, 저자수 제한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레퍼런스 리스트에 나오는 거 있죠? 그거는 자, 참고 문헌으로 가서 수정하셔야 되는데 저자와 같이 공통적으로 이 레퍼런스 유형에서 나올 수 있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이 각각의 레퍼런스 유형의 저자수 제한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럼 차이가 뭐가 있어요? 내주는 자, 이게 옵션이 하나니까 그냥 여기서 보통 이제 일반으로 전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만 수정해 주면 돼요.
참고 문헌은 문헌의 종류 유형에서 레퍼런스 유형에서 저자가 나오는 거를 다 내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새 스타일, 이게 저는 여기서 이 검색을 하면 잘 이제 사본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여기 그냥 출력 스타일 편집기 들어오셨을 때 APA, 예를 들어서 7, 이건 전체 출력 스타일에서 하셔야 돼요. 전체 출력 스타일에서 내가 복사하고자 있는 애를 여기서 검색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인용 스타일 화면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사본으로 저장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요거는 이름을 따로 해주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디서요? 전체 출력 스타일에서 내가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가래를 먼저 검색한 다음에 그거를 선택해서 사본으로 저장한다. 사본으로 저장하면은 나만의 출력 스타일에 얘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자수 조정을 하려고 했었죠. 어디에서요? 자, 내주, 인용에 나오는 저자수랑 참고 문헌에 나오는 저자수를 다르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인용을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저자, 요걸 클릭하시면은 옵션이 있습니다. 자, 최대 저자 표시수, 요거를 무조건 한 명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참고 문헌에 나오는 거는 하나만 수정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저자가 나올 거를 다 수정을 해줘야 돼. 두 명, 두 명으로 좀 조정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에서도 수정하고 여기서도 수정을 해줘야 돼요. 제가 설명을 앞부분부터 쭉 들으시면은 이게 처음에 기본 기능만 숙지한 상태로 하면은 내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내주랑 참고 문헌에 나오는 저자수를 다르게 해요. 그거는 저자수 제한해서 바꾸는데 내가 바꾸고자 하는 영역, 내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으로 보통 하나가 잡혀 있으니까 여기서 한 번만 수정하면 되는데 참고 문헌은 저자가 나올 만한 레퍼런스 유형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 있어야 돼요. 다 하시고 나서 저장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럼 얘를 이제 인용 스타일에서 새로 고쳐 한번 할게요. 이렇게 이제 저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으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20명, 19명 이렇게 나오는 거였죠. 제가 커스터마한 거는 여기서 나의 건 목록에서 찾아야 되고 저자수 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 있죠. 제가 이제 미리 다른 거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도 이렇게 저는 2명만 보이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주랑 레퍼런스 리스트를 다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수 조정 옵션이었어요. 자, 그 다음 예시입니다. 학위 논문을 인용을 하려고 해요. 학위 논문의 종류, 석사인지 박사인지, 그리고 학교명을 좀 나는 필수적으로 표시되게 하고 싶어요. 학교가 보여지려면은 인용 스타일의 틀 자체에 학위 논문에 해당하는 레퍼런스 유형에서 얘가 필수 값으로 돼 있어야 돼요. 학위의 유형과 수여 대학이. 자, 그래서 여기 AMA 11th 에디션 요거 선택하면은 학위 논문에서 학위 유형과 수여 대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학위 논문 레퍼런스 유형을 클릭했는데 APA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없어요. 미리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틀 자체에서 얘를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필수 값으로 보여지도록 해야지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이 학위 논문 내가 저장한 레코드에도 요 필드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틀적으로는 미리 이렇게 나와 있는 애는 그대로 가시면 되고, 두 번째, 없다. 그러면은 인용 스타일에서 얘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AMA 11 버전 여기서 자세히를 들어간 다음에 미리 되어 있는 애들은 학위 논문 들어가시면 이렇게 학위 유형하고 학위 수여 대학이 있어요. 이제 APA 7th 에디션을 들어가니까 학위 논문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미리 넣어놨네요. 자, 여기서 이제 학위 수여 대학 있죠? 학교명. 이게 없죠? 요거를 넣고 싶어요. 얘 순서는 DOI랑 URL 전에 좀 넣어주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학위 유형 수여 대학.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형식적인 틀에서 이 필드가 들어가 있어야지 얘가 노출이 된다. 두 번째, 각각의 레코드에서 지금 학위 논문만 제가 넣어놓은 폴더가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참고 문헌 양식. 자, 미리 체크를 하시려면은 여기 그 목록 형식에서 참고 문헌 양식에서 나의 것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미리 있었던 애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유형에서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석사 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자, 제가 이거 최종적으로 인용 스타일을 적용했을 때 참고 문헌 리스트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국내 석사학위 논문이 아니라 그냥 석사학위 논문만 쓰고 싶어요. 학교도 그냥 이화여자대학교까지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주셔야지 여기에 반영이 이렇게 됩니다.
학위 논문의 종류와 학교를 노출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APA 사용하시는 분들 많죠. APA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APA에서는 각주가 지원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각주가 지원되지 않는 거를 각주처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출력 스타일 편집기에서 이제 이 인용 부분에 나오는 거, 그리고 각주로 정리할 때는 보통 우리가 레퍼런스 리스트 앞에도 번호를 붙여주죠. 그거를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끝나면 제가 대체 언어 설정에 대한 부분 설명을 또 이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내주에 대한 편집. 여기에서 인용 문헌의 번호만 사용하기 옵션을 선택하고 각주는 보통 위첨자로 되어 있죠. 여기서 위첨자 버튼을 눌러줘야지 얘가 위첨자로 처리가 됩니다. 내주는 이렇게 반영해요. 참고 문헌은 자, 보통 각주로 정리할 때는 우리가 번호를 앞에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참고 문헌에서도 번호 형식 사용을 클릭해 줍니다. 자, 요거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APA 스타일이죠. 얘는 각주가 지원되지 않는데 나는 번호 형식으로 좀 각주를 달고 싶어요. 그럼 이제 내주부터 수정하겠습니다. 내주는 어디서 수정해요? 인용에서. 인용 세팅을 들어가시면은 본문 내 인용 시 인용 문헌 번호만 사용하십시오 옵션이 있어요. 요거 클릭하고 그럼 얘가 이제 번호로 바뀌었죠. 미리 보기도. 자,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가고 싶어요. 이거 번호로 하는데 이 괄호가 아니라 이렇게 점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각주처럼 사용하는 거잖아요. 얘는 원래 내주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첨자 버튼 있죠. T하고 1. 자, 요걸 해주면 지금 각주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 문헌에서 참고 문헌 세팅. 이거는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앞에 지금 번호가 없죠? 자, 저는 번호 형식 사용한다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렬 옵션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참고 문헌의 정렬 옵션을 바꿀 수가 있어요. 번호를 사용할 때는 자, 원래는 저자랑 연도 오름차순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임의로 인용한 순서대로로 바꿀게요. 왜냐하면 요거를 반영했을 때 원래대로 하게 되면은 번호가 지금 뒤엉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용한 순서대로로 하고 저장을 누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저장한 애들은 자, 인용 스타일에서 각주가 이미 지원되면 얘를 쓰면 되지만 각주가 지원되지 않는데 각주처럼 쓰는 겁니다. 자, 나의 것에서 기존에 업데이트 해놓은 걸로 지금 반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번호로 바뀌고 아래 레퍼런스 리스트도 앞에 번호가 달린 형식인데 APA처럼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호주로 할 때는 얘를 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해제하고 업데이트를 제가 눌러줄게요. 그럼 이제 각주처럼 보이는 APA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논문의 인용 스타일을 따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대체 언어 옵션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리할 대상의 언어, 코리안으로 이렇게 이제 검색하고 이름은 뭐 한국어,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먼저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이제 언어별로 설정하는 거는 대체 언어 옵션에서 얘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정을 하는 범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저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반영이 되려면 형식적인 틀에서는 일단 언어가 하나 추가돼야 되고 여기에 있는 해당 언어 옵션에서 레퍼런스 유형에 그 부분이 반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얘가 반영이 되려면은 여기에 있는 레퍼런스 유형 있죠? 얘랑 매치가 되는 요 레코드가 해당 참조 유형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서 언어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이제 화면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체 언어 옵션 플러스 여기서 처리 대상 언어 코리안 쓸 때 앞에 글자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자, 요렇게 추가. 자, 그러면은 이제는 해당 언어에 대한 거는 얘를 대체 언어 옵션에서 먼저 클릭하고 얘에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기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영어로 된 것도 같이 수정이 돼요. 그러니까 다 반드시 언어를 먼저 설정하고 레퍼런스 유형별로 요거를 이제 좀 해줍니다. 저자를 수정해 볼게요. 저자에서 제일 많이 수정하는 게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마지막 저자 이전 여기에 보시면은 %, 요런 기호들이 있습니다. 저자가 2인일 경우 이런 거 삭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할 텍스트는 점점점 말고 한 칸 띄고 누구누구 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일반만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이제 반영을 해줘야 돼요. 책도 마지막 저자 이전 이런 거를 다 수정을 해줘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반영이 됩니다. 주로 사용하는 게 이거 예시라서 제가 이제 지금 얘를 먼저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는 요거를 이제 좀 자주 설명을 드려가지고 쭉쭉쭉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웹페이지에서도 여기에도 저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이런 거 이제 반영을 할 때에는
좀 이런 부분이 손이 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n% 기호는 저자가 2인일 경우에도 들어가 있고 마지막 저자 이전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꼭 두 가지 옵션을 다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장. 그럼 이제 형식적인 틀이 갖춰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영된 값을 다시 보시려면 요거를 한번 다른 걸로 바꿨다가 다시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저장해서 얘를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요런 게 있죠. 지정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떤 것을 또 해줘야 되냐면은 이 논문이 한국어라는 게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틀로는 제가 한국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얘를 선택을 좀 해볼게요. 한국어 논문을 다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몇 개는 안 해놨어요. 자, 한국어 논문은 이제 데이터에 필드 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레프웍스 도구에 보시면은 대량 편집이 있어요. 내가 이제 입력하고자 하는 그럼 한국어만 골라야겠죠. 한국어 문헌만 대량 편집을 들어가셔서 필드를 문서 띄고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문서 언어는 이거 입력할 때 한국어 말고 코리안으로 써주셔야 되고요. 앞에 K는 대문자로 써주셔야 돼요. 자, 기존 데이터를 덮어쓰기를 하겠습니다. 문서 언어 코리안인데 앞에는 K가 대문자 하고 기존 데이터 덮어쓰기 데이터 추가. 강제로 이 레코드에다가 문서 언어를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반영을 해야지 아까와 같이 그 n% 기호 지금 사라졌죠? 그래서 아까 얘네의 차이는 형식적인 틀은 제가 지정을 해줬어요. 근데 최종 반영은 이 레코드가 한국어라는 게 문서 언어로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어로 언어 설정까지 마쳤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됐다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레퍼런스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애를 여기다가 저장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얘는 원래 저널 아티클인데 일반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이제 참조 유형이 잘못 잡혀 있어요. 이런 경우도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체 언어 옵션이었고요. 자, 수동으로 수정할 때. 자, 이거는 이 제가 지금 출력 스타일 편집기 다 설명드리고 나니까 조금 머리가 좀 아파 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나 이거 너무 고치기가 좀 힘들다 아니면 시도하다가 조금 어려운 것 같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그냥 필드 코드를 삭제하고 수동으로 수정하셔도 됩니다. 자, 그거는 뭔 말이냐? 지금 이 레프웍스 상의 내주랑 레퍼런스는 링크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걸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한 가지 주의사항 필드 코드를 제거를 한번 하고 나면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링크를 끊어버리면. 항상 사본을 백업을 하셔야 돼요. 자, 필드 코드를 제거하고자 하는 문서에서 선택을 하고 콘텐츠 컨트롤 제거. 자, 워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사본으로 하나 저장을 해야겠죠. 자, 원본은 따로 있고 지금 사본에서 제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사본에서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A 하고 우클릭하면은 컨트롤 제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변화가 없죠. 근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아까와 같이 그 사이테이션 이런 게 안 뜹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내가 그거 반영하는 것보다 이거 그냥 이렇게 빼는 게 더 빠르겠다. 그럼 이제 필드 코드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컨텐츠 컨트롤 제거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안 보이신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파일을 사본으로 저장할 때 여기 문서의 포맷 있죠? RTF 파일 있죠? 요거를 선택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한글도 요 옵션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글입니다. 자, 그럼 한글 RCM을 켜야겠죠? 미리 입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백업,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하고 자, 그래서 원본은 따로 놔두고 혹시 내가 수정할지 모르니까 자, 이렇게 저장할게요. 원본은 따로 저장하고 얘는 사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번에는 전체 선택을 하고 한글에서는 그냥 여기 보시면은 편집에 보면 조판부 지우기가 있어요. 여기서 모두 선택하고 지우기를 누르시면은 자, 아까와 같이 여기가 끊어졌습니다. 출력 스타일 편집기에서 손을 대느니 내가 편집하는 게 빠르겠다. 이렇게 이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자,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언제 필요하냐면은 자, 내가 출력 스타일 편집기가 너무 복잡한데 내가 수정할 건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예 필드 코드를 삭제하는 방법. 아니면 투고하실 때 이걸 삭제해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얘를 삭제하고 제출해야 될 때. 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워드에서는 전체 선택하고 콘텐츠 컨트롤 제거 하시기 전에 반드시 백업하셔야 되고요. 자, 이 옵션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파일을 RTF 파일로 저장. 한글도 마찬가지로 사본 반드시 백업을 하고 자, 여기서 조판 보호 지우기 모두 선택하고 지우기를 누르시면은 수동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한글에서도 RTF 파일이 있어요.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엑셀 파일로 레프웍스에 저장된 내용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자, 엑셀에서 이제 이 문헌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좀 나는 분석을 하는데 엑셀에서 좀 이제 수정을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보내기 할 문헌을 선택하고 자, 레프웍스 메뉴에 보시면 공유가 있어요. 여기에 레퍼런스 내보내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문헌을 선택하고 공유, 레퍼런스 내보내기. 여기서 탭으로 구분된 텍스트로 내보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엑셀에서 한번 이 파일을 열어볼게요. TSV 파일.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문헌의 언어에 따라서 이게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킬게요. 자, 여기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받은 파일을 TSV 파일 있죠? 요거를 열기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여니까 아까와 같이 그렇게 꽥투땡 이렇게 나오는 애들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XLSX로 저장을 해주시면은 이 다음부터는 그냥 엑셀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다운로드 받았을 때 이렇게 언어가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그냥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열어서 저장을 해주시면은 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뜹니다. 엑셀로 관리하실 때 필요한 팁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레프웍스를 사용하다가 엔드노트로 전환할 때 자, 이것도 화면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레프웍스에서 제가 지금 내보내기 하고자 하는 애를 선택해요.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아까와 같이 공유로 갑니다. 아까 레퍼런스 내보내기 있었죠. 아까는 엑셀 파일로 내보내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RIS 포맷으로 내보내기를 할게요. 이거는 언제 사용하느냐? 서로 다른 서지 관리 도구에서 범용적으로 백업하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포맷이 RIS 포맷 내보내기. 자, 그러면은 자, 내가 첨부해 놓은 PDF 파일은요. 그거는 공유해서 첨부 파일 내보내기를 하시면 돼요. 이거 zip 파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일일이 이 레퍼런스랑 같이 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백업은 그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첨부 파일도 내보내기가 이제 기능이 추가됐다. 자, 그럼 이제 레프웍스에서 엔드노트로 갈아탄다. 자, 엔드노트를 켜놓겠습니다. 엔드노트에서 파일에 보시면은 임포트 옵션이 있어요. 임포트. 파일에 임포트. 자, 그래서 여기 임포트 파일은 제가 방금 RIS 한 거 열기. 지금 나머지 옵션은 RIS로 이렇게 잡혀 있고 유니코드 이거는 이제 언어적인 설정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이거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레프웍스에서 엔드노트로 가져오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엔드노트에 있는 걸 레프웍스로 가져와 볼게요. 엔드노트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지금 저장을 해놨죠. 얘를 다 선택을 하고 내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엔드노트에서 전체 선택하고 파일에서 엑스포트. 지금 텍스트 파일. 근데 RIS 포맷으로 엑스포트가 됩니다. 그냥 일단은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저장하면 다운로드 파일이 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이 확장자를 바꾸셔야 됩니다. 확장자를 바꾸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폴더 안에서 탐색창에서 보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표시가 있어요. 여기서 파일 확장명을 선택을 해주셔야지 확장자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걸 선택하시면은 이름 바꾸기를 했을 때 확장자까지 여러분들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RIS 파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RIS 파일로 이제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다음에는 자, 엔드노트에서 레프웍스로 오는 거예요. 자, 추가를 누르시고 레퍼런스 가져오기. 여기서 파일 선택. 제가 방금 가져온 RIS 파일 열기. 포맷은 이제 여러 언어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UTF-8로 골라줄게요. 가져오기. 엔드노트에서 가져온 데이터 가져오기. 가져오라고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상에서 3번 복습. 자, 내보내기 할 거 선택한 다음에 레퍼런스 내보내기 하면 RIS 포맷 받았으면 엔드노트 키고 엔드노트에서 임포트 파일 해당 RIS 파일 거꾸로 자, 이제 여러분들 엔드노트에서 레프웍스로 엔드노트에서 내보내기 하고자 하는 레코드를 고르고 엑스포트 하면은 기본 옵션 그대로 가는데 지금 이게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RIS로 확장자를 변경해 줘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탐색창에서 보기에 파일 확장명을 표시해 주는 옵션을 하고 RIS로 고쳐준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레프웍스 화면에서 요거를 추가해서 레퍼런스 가져오기 요 파일 선택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프웍스 기능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여러분들 이제 오늘 쭉 설명을 들으셨는데, 여기 물음표 클릭하시면은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자, 요걸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어요. 이건 참고로 글로벌에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글 번역기나 이런 거 쓰셔가지고 영어로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상태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획 중 이런 게 들어가면은 일단 이게 수락이 돼가지고 개발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또 보시면은 계획 중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구현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이 또 이런 비슷한 의견을 냈는가 그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에 아이디어 제안하기 누르시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불편하신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 쓰다 보니까 최근에는 리퀴드 텍스트라는 걸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아이디어도 여기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이제 아이디어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제안을 해서 개선해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선되면 언제 뜨나요? 여기 보시면은 네, 배포 참고사항 릴리즈 노트에 가시면은 그때 이제 기능적인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그런 버그에 대한 개선도 여기에 업데이트 릴리즈 노트에 이제 뜨게 됩니다.